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큰 산불이 나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지난번 산불도 그렇지만 이번 산불도 아직까지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이 불로 축구장 2,700여 개에 달하는 산림 1,944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이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여 만에 또다시 발생한 안동 산불과 예천 영주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지리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동과 예천, 영주 지역 산림 300여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지만 산불 원인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 산불철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산불 예방 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진화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여전히 산불이 나기 쉬운 상황. 만약 산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은 피하고 재난 문자 등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염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면 적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가족에게 발송되는 긴급 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들과 실시간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6건은 봄철에 발생하는 만큼 이맘때쯤엔 작은 불씨도 또 조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에서는 이른바 버린 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안강 두류공단에 또다시 폐기물 매립업체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살 수 없을 만큼 환경 유해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안강에 있는 두류공단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50여 개 공장 중 60%가량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의료 폐기물이나 폐유 같은 오염성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20여 곳이나 됩니다. 이곳 안강 두류공단은 지난 90년대부터 환경 유해 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밀려 원주민들은 1.5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바람 불면 여기 냄새 나요. 새벽에 오늘같이 막 비 오려고 하고 기압이 떨어지면은 저기 우리는 더 맞지도 못한 냄새예요. 그런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축구장 8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겁니다. 해당 부지는 이전에도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름만 바꿔 재허가를 신청한 거라며 이미 주변에 추가로 땅까지 매입해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두류공단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두류공단의 악취나 이제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안강 읍내까지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이제 여름철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경주에서는 전국 산업 폐기물의 20% 이상, 경북도 내 산업 폐기물의 40%가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주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반대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지역에서는 정치적 폭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은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보류. 국회 상임위의 결정에 대구 경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정치적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영남권에 2개의 관문공항을 짓게 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불투명한 대구 경북 신공항은 자칫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공항 주변 교통망 구축과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 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 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일 것이다. 신공항 특수를 기대했던 대구 경북 민심도 들끓는 상황. 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 요구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장을 맡으며 힘을 싣고 있는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1년 전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등학생 정유엽 군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만 13번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가 진상규명, 의료 공백 재발 방지를 외치며 지난 월요일부터 청와대까지 380km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람을 담아 도보 행진에 나서게 됐는지 현장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정유엽 씨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부산 다시 일반국을 발생되지 않게 한 대구 시민사회의 정유엽 부모님과 대책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엽 씨뿐만 아니라 무사하게 오라게 돌아가신 공범을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엽의 죽음이 코로나19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지만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애당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엽이는 왜 죽었을까? 주변에 병원이 많았는데 유엽이는 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열이 41도를 넘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처치도 받을 수 없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올바른가? 비코로나19 응급 환자는 이런 감염병 재난 시기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혼란한 시기에 어쩔 수 없는 불운이었을까? 하지만 어딘가 무언가를 개선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우리 시스템의 빈 구멍을 보여주는 인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 이것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세워진 케어 방역의 호흡을 벗기고 실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유엽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엽이와 비슷한 죽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엽이 사망에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한 정부와 병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유엽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의료 공백의 대책이 마련되고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및 공공 의료 확대를 통해 의료 혜택의 보편화가 한층 더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구 경북 돋보기 순서 이어갑니다. 지난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을 둘러싼 전횡과 갑질 논란이 불거져 행정사무감사에 올랐던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은 조직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비상경영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우리 기념관은 여러 문제로 인해 언론으로부터의 집중 관심을 받아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기도 했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도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의도와는 크게 어긋나게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신뢰 훼손을 가져왔고 내부적으로도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그 단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공한 것입니다. 결자 해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정 노력과 의지를 우리 스스로와 선열들에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널리 천명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중구생이란 사실 우리의 구호라기보다는 경상북도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 길을 찾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념관의 자정 노력과 각오를 천명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비상경영체제에서는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 추진단은 다시 뛰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영평가, 조직진단, 그리고 화합과 소통을 담당할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의 정상화, 부서 간의 소통과 화합, 기념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등 그간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기념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북의 독립운동가를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매달 경북 이달에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전시하고 또 포스터 및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작년에만 81명의 독립운동가 자료를 분석해서 37명을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28분이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4명은 이미 포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산하여 경북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또 그분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보훈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간의 여러 문제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질책과 함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어 그동안 가까운 듯 가깝지 않았던 수성구와 경산시, 이 두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뭉쳤습니다. 최근 수성구, 경산의 경제협력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북 경산시.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지금까지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따로 움직여 왔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이웃 동네 가듯이 가고 수성구나 경산이나 가깝고 하니까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끼리 서로 도우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수성구와 경산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시는 수성 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두 지역이 경제협력에 나선 건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23일 열린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는 수성구와 경산 일원에 도심 항공교통수단 이착륙장 등을 건설하고 미래 첨단 산업 특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고무역에 대구권 광역철도 신설역을 건설하고 대구권 광역도로를 만들자는 논의와 함께 보건소와 화장장 등 흩어져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이야기도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스스로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거나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협력, 공유하는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양 도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수성구와 경산시는 2월 말까지 경제협력 기본구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두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지 남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전국 최대 과일 주산지 하면 영천이죠.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 농산물 도매시장 규모는 협소하기만 한데요. 낡고 오래된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훌쩍 지나 건물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큰 비가 오는 날은 물이 새 경매도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좁은 탓에 중도매인들은 정해진 점포도 없이 매장 밖으로 이어지는 공터에서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은 비좁은 통로를 이리저리 비켜다니기 바쁩니다. 예전에는 고생이 많았죠. 비도 세죠. 바람도 많이 불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불편했던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새롭게 건립됩니다. 부지는 3배로 커지고 주차 공간은 4배로 늘어납니다. 공판장과 중도매인 사무실뿐 아니라 저온 창고까지 마련돼 날씨에 관계없이 농산물 보관도 수월해집니다.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규모가 약 3배인 4,000평대로 커지고 주차장도 4배로 넓어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농산물을 제값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 도매시장. 영천시는 오는 11월 도매시장 신축 개장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